안녕하세요, 채널 루마픽입니다. 오늘은 영상 촬영을 할 때 사용하는 조명 앞에 장착하는 쉐이핑 툴의 종류와 그 빛의 느낌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촬영 컨셉에 따라 어떤 쉐이핑 툴을 장착해야 세련된 빛의 연출이 가능한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는 오늘 조명을 받는 피사체 모델을 해주실 분이 나와 계신데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전시현입니다. 네, 끝인가요? 네, 오늘 쉐이핑 툴에 따라 빛의 느낌이 어떤지 전시현 모델분의 얼굴의 어떤 빛의 명암을 보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고! 네,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소프트박스 세팅인데요. 네, 소프트박스는 일반적인 영상 촬영에서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쉐이핑 툴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라이팅만 해서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서주시고. 네, 보시면 굉장히 좀 부드럽게 빛이 떨어지죠. 그리고 그림자도 굉장히 소프트하고. 그런데 여기서 많이 궁금하신 게 이 옥타 동그란 소프트박스와 저기 옆에 있는 사각 소프트박스의 다른 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캐치아이 보세요. 이 눈동자에 저희 모델 보시면 왼쪽 위에 동그란 캐치아이가 생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캐치아이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 아무래도 동그란 캐치아이가 더 이쁘거든요. 그래서 인물 촬영을 할 때는 이런 동그란 옥타 소프트박스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그리고 빛이 확산되는 모양도 옥타는 동그랗게 퍼져나가요. 빛이 모델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부드럽게 퍼져나간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럼 사각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보시면 눈동자의 캐치아이가 이제 사각형으로 생기죠.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아무래도 사각형이 동그라미보다는 덜 이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빛이 퍼지는 것도 이제 사각형으로 퍼지는 느낌. 근데 이게 실제 미묘해서 그렇게 차이는 안 나요, 솔직히. 근데 인물 촬영에는 어찌됐건 동그란 소프트박스가 좋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그리드를 한번 장착해 볼 텐데, 소프트박스에 그리드를 장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어떤 때 쓰냐 하면 빛의 직진선을 주고 싶을 때, 그러니까 빛을 확산을 좀 줄이고 인물에 더 포커싱을 맞추고 싶을 때, 그때 그리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장착해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그리드를 장착했는데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보시죠. 보시면 빛의 확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배경도 좀 어두워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좀 더 그레이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인물을 보시면 좀 더 이렇게 집중되는 느낌 확실히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세팅은 좀 분위기 있게 좀 더 인물에 집중하는 느낌을 줄 때 많이 세팅해서 촬영하는 편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원라이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이 투라이팅 느낌이 어떤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주 소프트하고 화사하고 부드럽게 표현이 되죠. 자, 이번에 보여드릴 세팅은 이 리플렉터예요. 리플렉터도 가장 흔한 쉐이핑 툴 중에 하나죠. 빛의 성질을 하드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대비가 강하게 만들어주는 쉐이핑 툴입니다. 자, 얘도 확실한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원라이팅으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네, 보시면 아까보다 출력을 낮췄거든요. 그럼에도 굉장히 빛이 세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플렉터는 이 구경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더 모아지는 성질이 있어서 같은 광량이라면 소프트박스보다 훨씬 빛의 세기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림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자의 세기가 굉장히 진하죠. 그래서 인물의 입체감을 더 강하게 나타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세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얼굴이 평평하잖아요. 근데 이런 대비가 강한 조명을 쐬면 본인의 단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서양처럼 입체감이 있는 얼굴이 이런 세팅에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리플렉터로 이렇게 원라이팅 하는 경우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이런 소프트박스로 이제 필라이트를 잡아주고 이 리플렉터는 키라이트로 포인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그렇게 세팅을 한번 잡아볼게요. 네, 이것도 사진 촬영.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 세팅에서는 이렇게 조명을 하나 더 사용해서 3점 조명으로 저 뒤에서 림라이트로 인물의 외곽선을 살려주는 세팅도 많이 애용을 합니다. 네, 인물의 오른쪽 이 외곽선을 보시면 확실히 배경과 분리되는 입체감을 느끼실 수 있죠. 자, 이번에 사용할 툴은 엄브렐라, 말 그대로 우산이죠. 우산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안에가 실버, 그러니까 은박 같은 재질로 된 거랑 이렇게 소프트박스처럼 하얀색으로 된 재질이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하얀색 같은 경우는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빛, 그러니까 소프트박스랑 거의 유사한 광질을 보여주고요. 이 은색 같은 경우는 대비가 강하고 선명한 빛, 그러니까 리플렉터와 소프트박스의 중간 느낌, 광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엄브렐라만의 느낌을 살려서 촬영하시려면 은색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근데 엄브렐라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아무 조명에나 이걸 꽂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진 조명처럼 얘를 꽂을 수 있게 나온 지속광 조명이 있어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건 지윤텍의 B300이란 모델인데, 얘는 엄브렐라를 장착할 수 있는 마운트가 있어서 사진처럼 똑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보고 아까처럼 원라이팅으로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 대비도 있으면서 소프트한 느낌, 두 가지 광질을 다 갖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또 느낌 변화를 주려면 엄브렐라 같은 경우 이 우산의 길이 조절을 통해서 예를 들어 얘를 좀 가깝게 위치시킨다, 그러면 광원이 작아지면서 좀 더 대비가 강한 이런 빛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멀리 위치시킨다, 그러면 광원이 커지면서 말 그대로 소프트한 빛이 연출되게 됩니다. 한번 차이점 한번 느껴보세요. 이번에는 여기 보이는 이 풍선처럼 큰 젠보를 활용한 조명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빛을 사방으로 다 확산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굉장히 매트하고 소프트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량이 굉장히 좀 큰 조명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광량이 작으면 빛이 너무 약해지거든요. 근데 얘는 300 W니까 사실 좀 작아요. 근데 지윤텍에서 이 B300, 얘가 한 350W 정도 되거든요. 얘를 협찬해 주셨기 때문에 상도상 얘를 메인으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젠보를 사용한다면 최소 500W 이상급은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빛이 부드럽게 굉장히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모델의 메이크업에 따라 광이 더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좀 광이 나는 편이거든요. 화장할 때 좀 이 광 좀 매겼나요? 네, 그거에 따라 또 달라지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촬영 컨셉에 따라 메이크업도 조정하니까 그거는 이제 전문가와 같이 상의해서 세팅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젠볼도 원라이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뭐 2개, 3개, 많게는 4개까지. 어디를 키라이트로 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뭐 이런 컨셉이 아니기 때문에 곳곳에 여러 개를 설치해서 자연스럽게 퍼지게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이 지윤에서 나온 이 젠볼, 이것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뽀샤시하면서 부드럽게 퍼지는 그런 느낌이 연출이 되죠. 자, 오늘 이렇게 4가지 세팅법에 대해서 연출을 다 해봤는데요.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오늘 정말 값진 경험을 한 것 같고요. 조명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느낌도 많이 달라져서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멘트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네. 그래서 제가 조명이 바뀔 때마다 사진을 다 찍었거든요. 그걸 실제 모델분한테 보여드리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소감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거부터. 여기 이제 소프트박스 세팅. 이거는 되게 부드럽고 좀 선명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리플렉터. 확실히 첫 번째 거보다는 조금 더 화사하고 밝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팅 그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리플렉터 세팅 안 좋아한다니까요. 요거는 이제 리플렉터랑 소프트박스랑 섞어서 2개. 이것도 되게 선명하고 좀 무드 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 분위기 괜찮아요? 오케이. 요거는 이제 엄브렐라. 아까 거랑은 약간 다르게 은색이니까 조금 더 은색 조명의 느낌? 잘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할 말 떨어졌죠? 그 다음 마지막 우리 젠볼. 거의 옷이 가려지게 그쵸 그쵸. 밝게 나오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다 밝혀주는 그런 역할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델분의 원픽을 뽑자면 저는 섞은 게 가장 예쁘게 잘 리플렉터랑 소프트박스랑 섞은 거. 네, 맞아요. 저도 그 연출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집중되게 하이라이트 주고 싶은 부분은 리플렉터로 잡아주고, 그리고 소프트박스로 필라이트로 은은하게 채워주고, 굉장히 사람이 입체감도 나오고 분위기도 있고, 그쵸?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지윤텍의 B300 사용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약 2달 동안 다양한 촬영 환경에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장단점이 명확히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슬림합니다. 외부에 휴대하면서 가지고 다니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3면이 마치 컴퓨터에 그 농협 쿨러 있죠. 네, 그것처럼 쿨링에 몰빵한 모습입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이 전체 면적이 다 쿨링이 잘 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소음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네,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얘가 300W급인데 낫나이트의 300W급과 비교해서 광량이 한 1.3배 정도 더 밝은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은 크기에 좀 더 고출력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엄브렐라를 장착할 수 있게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진용 조명 툴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만듦새가 2급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네, 마감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 단점, 일단 가격이 좀 비싸요. 얘 하나 살 돈이면 낫나이트 300W 2개 사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싼 것 같고, 그리고 이 각도 조절하는 레버가 많이 잠그면
그냥 여기 위에 걸리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지? 아무래도 작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 간섭이 생기는 거를 많이 못 피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단점이고, 그리고 이 전원 버튼이 밑에 있는데 이 스위치가 굉장히 작고 또 케이블 옆에 붙어 있어서 사용하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LCD 화면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작아요. 네, 그래서 시한성이 안 좋은 것도 단점입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